일단 한국 증시, 뭐 말씀하신 대로 미국 증시의 흐름을 좀 잘 살펴보면서 좀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거와 별개로 그냥 한국 시장만 놓고 바라봤을 때 좀 연말까지 좀 투자자들이 좀 예의주시해야 하거나 좀 봐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작년에도 그랬고 1월 달부터 시작했던 이 옆으로 횡보 조정이 네. 10월 달까지는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그 사이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냐 보면 이번 9월 달로 그 연방정부에서 돈 퍼주는 거 주당 300불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종료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돈 퍼주던 걸 종료했기 때문에 미국 개인들의 소비가 혹시 또 위축되는 거 아닌가? 네. 뭐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우려에 비해서는 고용이 확 개선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잖아요. 네. 300불씩 주던가 안 주면 이제 이제 주는 거 공짜 돈 안 주니까 이제 일하러 가자 하면서 일자리로 많이 복귀할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약간 노이즈가 되겠지만 실제로 고용 동향이 발표되는 뭐 10월 달 이렇게 되면 뭐야 이 신규 신규 일자리 수가 확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는 노이즈로 작용하지만 네. 나중에 10월 달에는 또 좋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또 그 대주주 과세 효과 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 노이즈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 때문에 뭐 10월, 11월 초까지는 국내 시장은 좀 약간 답답한 흐름, 최근처럼. 네네. 그게 벌써 이제 과거에는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나 일반 투자자분들이 모르셨기 때문에 8, 9월 달까지 막 좋다가 10월, 11월 달에 이제 10억 이상 들고 있는 슈퍼개미들이 막 주식 때리면서 네. 확 밀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지 했지만 지금은 제가 하도 얘기 많이 해가지고요. 네네. 이제는 다 아시거든요. 네.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선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미리 빠지고 나중에는 안 빠지고 좀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올해 많이 올랐던 주식들 위주로 네. 그 슈퍼개미들은 네. 무조건 올해 안에 팔면 세금은 안 내기 때문에 어쨌든 팝니다. 아하. 어쨌든 팔기 때문에 그런 약간 수급상의 그런 노이즈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용을 하면 돼요. 아하. 네. 슈퍼개미들은 엄청 짜증나요. 그 계속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까지 들고 가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다 보니까 그 슈퍼개미들이 팔면 주가가 꽤 많이 밀려요. 한 15%, 20%씩 막 밀리거든요. 네. 그런 거 좀 잘 이용해서 사실은 기회로 좀 삼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러고 나서 연말로 가면 오히려 저는 11월 달부터 또 내년 4월, 5월까지 장을 좀 좋게 보는 편입니다. 네네. 오히려 약간 미국은 그때부터 약간 슬로우해져도 아하. 우리 시장이 꾹 눌려져 있던 게 네네. 또 튀면서 작년 11월, 12월에도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중심으로 확 올랐고 지금도 반도체에 대해서 되게 막 이렇게 불안한 얘기들 그러시죠. 많이 나와서 오히려 좋아요. 아하. 네. 오히려 그렇게 그게 반도체 올 4분기부터는 이제 빠지는구나. 그렇게 모두가 다 대중들이 인식을 해버리면 네. 그게 주가에 다 프라이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반도체 주가도 보면 그동안의 특성이 항상 6개월에서 1년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2019년도가 그랬어요. 네네. 2018년 3Q에 반도체가 사상 최대 이익이 나고 2018년 4Q부터 이제 반도체 가격이 꺾이면서 이제 이익이 툭툭툭 부러지거든요. 19년 1Q, 2Q까지 막 확 부러집니다. 그래서 그 하이닉스의 이익이 2018년 대비 19년도가 마이너스 87% 나올 때 네. 2019년 1Q, 2Q가 쇼크가 나거든요. 네네. 쇼크가 나는데 주가는 올라요. 아하. 그래서 2019년도에 하이닉스 주가가 55% 올랐어요. 이익은 마이너스 87% 나왔는데. 그렇군요. 네, 그런 현상이 올 12월부터 내년 1, 2월 달에 예상대로 뭐 PC, D램 좀 슬로우 되고 뭐 가격은 빠지는데 반대로 주가는 올라가는 네네.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면서 시장이 1년 동안의 횡보 조정을 해서 좀 끝내고 약간 위로
네, 약간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시장 전반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셨고요. 이번 좀 섹터나 이런 이야기도 해볼 텐데 올해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같은 경우가 되게 개인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었고 또 올해는 ESG가 큰 화두로 떠오르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들썩였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고 이제 시즌도 그렇고요. 이제 내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좀 이런 섹터나 이런 종목은 아니더라도 섹터나 이런 분야들이 좀 어떤 부분을 좀 보면 좋을지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 같은 게 있을까요? 예. ESG나 뭐 이런 얘기들은 분명히 뭐 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맞긴 맞는데요. 네. 이게 경기 모멘텀이나 이익 모멘텀이 없을 때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핸드폰이 갑자기 뭐 엄청 잘 팔린다든지 지금 폴더블 폰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쓰고 계시죠? 네, 네. 저는 이제 폴더블 1이긴 한데 네. 최근에 보면 폴더블 이제 3라든지 G 그럼요. 플립이라든지 큰 인기를 모으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삼성 쪽 관련된 쪽에 제가 또 확인도 좀 해보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걸 보면 어쨌든 이익 모멘텀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 나오면 ESG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또 수면 아래로 아하, 네. 들어갑니다. 조금 ESG보다는 우리 개인 소비에서 네. 히트를 치는 상품을 찾는 게 아하,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굉장히 지금 이제 신경을 우리 뭐 직원들 포함해 가지고요. 네. 네, 뭐 어디서 이런 히트 상품이 터지는지 네. 네. 하여튼 그걸 초기에 빨리 이제 주식을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여튼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그런 기업들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지금 테이퍼링 가지고 되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2013년도 5월 달에 버냉키가 테이퍼링 먼저 얘기하고 2013년 1월 달에 테이퍼링 시작해서 2014년 10월 달에 테이퍼링 끝날 때까지 화장품 주식들 막 500%씩 올라갔어요. 네네. 그 뭐 테이퍼링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관계가 그냥. 없이, 네네. 네, 테이퍼링은 어쨌든 돈 퍼주는 걸 이제 줄이는 거잖아요. 돈 퍼주는 걸 줄이는 것일 뿐이지 시장의 유동성을 그냥 이렇게 위축시키는 그 금리 인상이라든지 연준의 대차제표에서 이제 자산을 축소하는 거랑 좀 다른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보다는 그렇게 2013, 14, 15년도 시장을 주도했던 화장품 네. 그와 같은 기업은 뭔지 네. 그런 거 찾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소비자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우리 많은 소비자가. 사람들이 쓰고 네. 자기가 편하고 그렇게 되는 네. 상품들을 찾아내고 이제 히트작을 찾아야 된다. 이런 네. 말씀. 그래서 백화점 좀 자주 다니세요. 아하, 네네. 추 기자님은. 알겠습니다. 좀 사람들이 많이 쓰고 관심 있는 게 뭔지를 잘 찾아보는 게 예. 중요한 것 하고 같습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예, 저도 미국에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출간한 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흔들림에 연연하기보다는 투자의 본질을 깨뜨리는 게 중요하다. 뭐 이건 항상 뭐 박세인 전무님께서 강조해 오셨던 이야기시긴 한데 투자의 본질 한번 책도 나왔으니까 정리를 한번 조금만 더 해주신다면요. 어떻게 이걸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굉장히 간단하게 잘 정리를 했어요. 아하, 네네. 네. 대중이 인지하지 못하는 기업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액션을 하는 거예요. 아하, 네. 여기서 기업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건 맞는데 대중들이 이미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수익이 안 나요. 대중이 인지하기 전에 들어가야 돼요. 네네. 그런데 대중이 인지하기 전에 10명 중에 내가 1번일 필요는 없어요. 네. 내가 2번에서 3번이면 되는 거예요. 7번, 8번이 아닌 2, 3번이면 된다. 이 근데 7, 말씀이시죠? 8번이 되면 조금 피곤해져요. 그렇죠. 이미 네네. 주가가 다 반영을 해가지고 7배, 10배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항상 기업 가치의 변화에 내 돈을 투자하라 했는데 투자해 봤더니 수익이 안 나요. 네. 아니 분명히 기업 가치 변화에 기업 가치 성장에 기업의 확장성에 투자를 했는데 아니 나는 분명히 그렇게 투자했는데 왜 주식 투자해서 난 마이너스지? 네. 전부 다 대중이 다 인지하고 있을 때 들어가서 그렇죠. 그래요. 네네. 그렇죠? 아 카카오 좋대. 다 알 때 들어가고 테슬라 좋다고 해서 다들 유튜브에서 막 얘기 한참 할 때 들어가면 수익이 안 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중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가치 변화에 또 어떻게 과감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번다는 네.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사티아 책에도 보면 민첩하게 행동하라는 얘기가 네.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발견을 했으면 아직까지 사람들이 인지 못하고 있네. 네.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는데 내 돈이 3천만 원인데 내가 50만 원 투자했어. 네.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네. 겁이 나지 않아요, 네. 사실은. 네네. 수익 130 몇 프로 났는데 50만 원 투자해가지고 한 60만 원 벌었다. 그렇죠. 그러면 살림살이 전혀 나아지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네. 이게 바로 주식 투자의 공격 방법이고, 네. 근데 수비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네네. 예. 그러고 보면 한편으로는 수비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수비에 대한 얘기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째 보면 우리가 주식 투자에 관한 책은 전부 다 미국에서 쓴 책들이 많잖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피터 린치도 마찬가지고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 시장은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지만 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막 아마존 2000배 올라가고 막 이런 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시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수비할 필요가 없어요. 아하, 네네. 그렇죠? 네. 수비할 필요가 없이 그냥 지고 가면 되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70%가 시클리컬 기업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 방법하고 미국의 주식 투자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우리가 개발도상국일 때 투자하는 방법하고 우리가 선진국일 때 투자하는 방법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네. 주식의 변동성에 대한 그런 선진국 시장과 개발도상국의 시장, 그리고 시클리컬 기업과 성장주의 그런 변동성은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을 너무 얘기를 안 해놔서 제가 그런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변동성을 리스크 관리를 할 줄 알아야 그게 주식 투자의 하나의 본질이 나는 거죠. 네. 공격과 수비를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투자의 본질 책을 잘 읽어보면 공격과 수비에 대해서 충분히 네. 숙지할 수 있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는 미국 맨하튼이고요. 올해 1월 한국에서 인터뷰했던 박색 전무님을 미국 맨하튼에서 만나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세계금융의 중심지 그리고 월가가 있는 맨하튼에서 국내 및 해외 주식 전망을 박색 전무님과 한번 잘 나눠봤고요. 자, 궁금하신 점들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더욱 알찬 미국 뉴욕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색 전무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